부산의 작은 골목길, 저녁의 차가운 바람이 바닷내음을 실어 나르던 그때 김태현 회장은 차를 멈췄다. 그는 서울에서 성공한 건설 그룹 대성건설의 회장이지만 바다를 바라보며 걸음을 멈춘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업적 난관을 이겨냈지만 가족과 관련된 일만큼은 언제나 그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가 들어선 작은 국수집은 겉보기에는 허름했지만 내부는 부산의 소박한 정취가 묻어났다. 목재 테이블과 오래된 의자,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구석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가 그의 귀를 찔렀다. 빨리 먹고 설거지나 해. 밥값도 못 내는 주제에 중년의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김태현은 차를 세우고 잠시 숨을 고르며 시선을 구석 테이블로 돌렸다. 거기에는 한 여자가 어린 소년을 꼭 껴안고 앉아 있었다. 아이는 기침을 하며 어머니의 품에 몸을 파묻고 있었고 그 앞에는 국수 한 그릇뿐이었다. 여자의 모습이 이상하게 익숙했다. 오래된 회색 점퍼를 입고 손등에는 붉은 동상 자국이 선명했다. 얼굴은 야윈 채 창백했고 아이의 이마를 살며시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태현은 순간 숨을 멈췄다. 이 아이는 민우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눈앞의 어린 소녀는 분명 그의 손자였다. 그리고 그 곁에 앉아있는 여자는 바로 이수진, 3년 전 사라진 그의 며느리였다. 오랫동안 배신자라고 믿었던 여자가 이렇게 눈앞에 나타난 순간 그의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수진은 조용히 아이에게 국수를 건네며 입에 넣어주었다. 아이가 삼키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안도의 기색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엄마도 먹어,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안 배고파.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때 식당 주인이 다시 소리쳤다. 다 먹었으면 빨리 일 시작해. 손님들 그릇 치워야지. 수진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다. 설거지를 시작하며 그 모습은 어쩐지 익숙하면서도 비참했다. 김태현은 입구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150억 원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믿었던 며느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다. 차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회장님, 혹시 불편하신가요? 김태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니다. 그냥 뭔가 잘못됐다. 그녀가 이렇게 있을 리가 없어.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오래된 사랑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회장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다. 3년 전 그의 아들 준서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그날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를 맡고 있던 준서의 부재로 인해 모든 게 흔들렸다. 준서의 죽음과 동시에 150억 원이 계좌에서 사라졌고 모든 증거는 수진을 향했다. 그날 이후 그는 수진을 배신자로 믿고 마음속 깊이 분노를 쌓아왔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그녀와 손자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다. 그는 직감했다.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있었다. 3년 동안 믿었던 사실이 전부 뒤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마음을 채웠다. 태연은 차를 몰고 주차한 골목 한켠에서 국수집을 계속 관찰했다. 수진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말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이 민우는 작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비참했지만 동시에 끈질긴 생존력과 모성의 힘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날 밤 회장은 호텔로 돌아가는 길 내내 마음이 복잡했다. 그는 결심했다. 반드시 수진과 민우에게 일어난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 3년 전의 사건이 단순한 사고와 도망이 아니었다는 직감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된다면 가족에게 남은 상처를 치유할 기회가 될 것이다. 호텔방에 들어서자 그는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바다 위로 희미하게 비치는 항구의 불빛, 골목길의 작은 가게 불빛, 그리고 오늘 본 수진과 민우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부터 모든 걸 바로잡아야겠다. 반드시. 그날 밤 김태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년간의 기억을 되새겼다. 아들을 잃은 슬픔, 며느리를 오해한 죄책감, 그리고 이제야 다시 마주한 손자와 며느리의 모습. 모든 감정이 뒤엉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진실을 찾고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결심. 그리고 그는 내일 반드시 수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지난 3년간 감춰진 모든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했다. 3년 전 김태현 회장은 준서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텼다. 준서는 그의 유일한 아들이자 회사의 핵심 인재였으며 대규모 석유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중이었다. 그날도 준서는 현장 점검을 위해 부산항 인근의 배에 올랐고 몇 시간 후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직원들은 모두 구조되었지만 준서만 돌아오지 않았다. 바다에서 발견된 준서의 시신은 김태현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회사 계좌에서 150억 원이 사라졌다. 거래 내역을 확인한 김태현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승인 권한은 준서와 수진 단 2명뿐이었고 준서는 이미 죽은 상태였다. 결국 모든 의심은 수진에게 향했다. 그녀는 장례식 다음 날 새벽 아들 민우를 데리고 사라졌다. 연락은 닿지 않았고 모든 증거는 그녀를 범인으로 가리켰다. 김태현은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고 수진의 이름조차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다. 수진은 그날 이후 부산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항구 마을로 향했다. 그녀는 돈을 빼돌린 적이 없었지만 사방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시선과 위협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숨을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식당 설거지, 빨래, 잡다한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매일 아침 민우의 얼굴을 확인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다. 그녀 자신은 배고픔을 참고 하루 한 끼를 최소한으로 줄이며 아이를 먹였다. 아이가 배부르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에게는 작은 위안이었다. 밤이면 그녀는 민우를 재운 후 지난 일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왜 자신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준서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세상에 어떻게 알릴 수 있는지 고민했다. 한밤중 오래된 아파트 창문을 통해 바다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책망했다. 그러나 민우가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을 때 그녀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살아남아야 한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수지는 한동안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청할 생각도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우가 사라졌다. 그녀는 주변을 온몸으로 수색했지만 1시간 후 집 앞에 놓인 민우를 발견했다. 그 옆에는 쪽지가 있었다. 다음에는 돌려주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때 수지는 절망의 끝을 느꼈지만 더 이상 항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민우를 보호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수지는 작은 국수집에서 일하며 사람들과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했다.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고 민우에게 한 끼라도 제대로 먹이기 위해 노력했다. 손님들에게는 항상 조용히 웃으며 일했고 아이에게는 따뜻한 엄마의 손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큰 상처가 남아 있었다. 세상은 그녀를 배신자로 만들었고 그녀는 그 오해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김태현 회장은 그날 저녁 부산 골목에서 국수집을 관찰한 후 호텔방에 들어와 긴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냈다. 그는 수진과 민우를 보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파도처럼 몰려왔다.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오해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3년 동안 수진과 민우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를 깨달았다. 마음속 깊이 그는 결심했다. 반드시 수진과 민우에게 닥친 진실을 확인하고 모든 오해를 풀어야 한다. 그날 밤 수진은 민우가 잠든 후 작은 방 안에서 지난 3년간의 일들을 되짚었다. 그녀는 준서가 남긴 프로젝트 자료와 사라지기 전의 모든 금융거래를 떠올리며 누가 그녀를 범인으로 몰았는지 차근차근 분석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이번 사건에는 단순한 우연이나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와 민우를 제거하려 했고 그 배후에는 믿었던 가족 중 일부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수지는 침대에 앉아 민우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의 결심은 단단했다. 그 결심이 민우를 보호하고 언젠가 아버지와 다시 마주하며 오해를 풀 수 있는 힘이 될 것이었다. 김태현 회장은 다음 날 아침 호텔 창밖으로 부산항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수진과 민우를 다시 만나고 지난 3년간 감춰진 모든 진실을 확인할 준비를 했다. 동시에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계속 맴돌았다. 과연 내가 믿었던 것들은 전부 사실이었을까? 아니면 오랜 오해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잃어버린 것일까? 그 질문은 그의 결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는 과거의 분노와 상처를 잠시 내려놓고 가족을 지키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굳혔다.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3년 동안 감춰진 진실을 마주하고 모든 오해와 배신을 풀어내는 여정이 시작될 참이었다. 수진의 숨겨진 고통과 김태현의 혼란스러운 감정, 그리고 민우를 향한 모성의 사랑은 앞으로 펼쳐질 사건들의 서막에 불과했다. 이 작은 국수집과 부산의 골목길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더 큰 음모와 배신, 그리고 가족 간의 극적인 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부산의 골목에서 김태현은 국수집을 몇 시간 동안 관찰했다. 수진은 계속해서 설거지를 하고 민우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회장은 마음속에서 확신했다. 수진은 범인이 아니며 3년 전 사건에는 훨씬 더 복잡한 배후가 있다는 것. 그는 바로 다음 날 서울로 돌아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민우가 잠든 후 수진은 창문 너머로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되짚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아야 했는지, 그리고 민우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생각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단순히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조직적으로 음모를 꾸며 그녀와 민우를 제거하려 했다는 것이다. 서울로 돌아온 김태현은 즉시 회사 내부 기록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준서가 사망한 날의 프로젝트 계좌와 금융기록, 승인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의문점이 드러났다. 계좌에서 150억 원이 빠져나간 경로를 추적했지만 그 돈은 단 한 푼도 수진에게 가지 않았다. 대신 여러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고 기록 일부는 나중에 조작된 흔적이 분명했다. 누군가 치밀하게 수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다. 조사 도중 회장은 깜짝 놀랐다. 준서가 사고 나기 직전 통화한 기록 일부가 삭제되어 있었고 사고 당일 한세아, 즉 회장의 장녀가 회사 격리 부서를 방문해 프로젝트 관련 서류를 요청한 기록이 남아있었다. 격리 담당자는 한 달 후 갑자기 퇴사했고 모든 흔적이 깨끗이 지워져 있었다. 회장은 직감했다. 한세아가 단순히 방관자가 아니라 사건의 중심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동시에 민우는 작은 USB를 손에 쥐고 김태현에게 나타났다. 그는 3년 동안 조심스럽게 수집한 증거들을 모아두었다. USB 안에는 음성 파일, 영상, 금융거래 기록 등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모든 조작과 은폐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회장에게 건네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모든 걸 기록했어요. 김태현은 숨을 고르고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수많은 파일이 나타났다. 가장 오래된 음성 파일을 재생하자 한세아와 또 다른 사람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준서가 프로젝트 장부 이상을 발견하면 안 돼. 사고를 만들어 처리하자. 이어서 수진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아이까지 중국으로 보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 계획이 담겨 있었다. 회장은 경악했다. 자신의 큰딸이 자신이 키워온 가족의 일부가 이런 음모를 꾸몄다니 믿을 수 없었다. 그 순간 회장은 결심했다. 이제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 진실을 알리고 수진과 민우를 지켜야 한다. 그는 채비서를 불러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한세아의 행적을 추적하도록 지시했다. 동시에 민우가 제공한 증거를 토대로 경찰과 협력해 법적 조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김태현은 수진과 민우를 안전한 호텔로 옮겼다. 민우는 따뜻한 침대에서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고 수진은 오랜만에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회장은 그들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다. 이제 가족을 보호하고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었다. 그러나 사건은 단순히 법적 공방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한세아는 뛰어난 계산과 냉철함으로 증거를 숨기고 있었고, 단순히 체포되기 전까지는 그녀가 반격할 가능성이 충분했다. 회장은 내부 보안과 외부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하면서 동시에 민우가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썼다. 한세아는 자신이 의심받는다는 것을 눈치챘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했다.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회사 업무를 이어갔고 누구도 그녀의 마음속 불안을 알아채지 못했다. 회장은 그녀의 행동을 주시하며 언젠가는 반드시 증거와 진실로 맞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편 민우는 밤마다 수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했다. 민우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 수진은 다시금 삶의 의지를 다졌다. 그들의 일상 속 소소한 순간들이 앞으로 이어질 긴장과 극적인 사건 속에서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임을 김태현은 알고 있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 회장은 증거를 정리하고 한세아의 은폐 흔적과 통화 기록, CCTV 복원,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분석하며 법적 대응 계획을 세웠다. 동시에 수진과 민우를 지키는 것 외에도 회사 내외의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며 사건의 모든 단서를 체계적으로 확보했다. 부산의 작은 국수집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서울의 법정과 회사 내부를 무대로 권력과 배신, 진실과 정의가 뒤얽힌 치열한 싸움으로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김태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수진과 민우를 지켜내고 한세아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반드시 묻게 하겠다. 그렇게 과거의 오해와 배신, 그리고 억눌린 분노가 서서히 고조되며 사건은 최종적 충돌과 공정한 심판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가족 간의 극적인 재회와 진실 규명, 법적 정의 실현까지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서울의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수진과 민우, 그리고 김태현 회장은 모두 증인석과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한세아는 차분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롭고 계산적이었다.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했지만 회장의 시선과 민우가 제공한 증거가 곧 자신을 덮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사는 차분하게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3년 전 준서가 담당하던 석유 프로젝트 계좌에서 150억 원이 사라졌고 모든 흔적이 수진에게 향했다는 사실. 하지만 최근 확보된 USB 증거에는 수진이 단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고 오히려 큰딸 한세아와 동료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고요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제출하고 검사는 이를 기반으로 한 증거를 제시했다. 첫 번째 영상 파일이 재생되자 한세아와 동료가 수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장면이 법정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모든 방청객과 배심원, 그리고 변호사들은 숨을 죽였다. 수진은 눈을 감고 민우를 꼭 껴안았다. 눈물과 긴장이 동시에 흐르는 순간이었다. 재판 중 김태현은 마음속으로 갈등했다. 한세아는 그의 딸이었다. 하지만 딸의 행동은 명백히 범죄였다. 단순한 배신이 아닌 살인교사와 증거조작, 협박까지 포함된 행위였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나는 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법적 책임을 묻고 배신을 처벌해야 하는가? 아니면 가족이라는 이유로 보호해야 하는가? 한세아는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그녀는 겉으로는 냉정하게 답변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과 눈빛은 긴장과 두려움을 숨기지 못했다. 검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하며 한세아의 범행 전말을 하나하나 드러냈다. 그녀가 준서의 죽음을 계획하고 수진과 민우를 중국으로 보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수진은 법정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랜 분노와 상처, 그리고 민우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다.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건의 전말을 증언했다. 그는 3년 동안 비밀스럽게 모은 증거와 기록, 음성 파일, 영상 등을 법정에서 직접 제시하며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증언은 단순히 사건의 사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관객과 방청객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충격을 주었다. 재판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한세아는 모든 증거가 자신을 향하자 처음으로 말을 더듬었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항변하려 했지만
이미 수집된 증거와 영상, 음성 기록은 단 한순간도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결국 한세아는 변호사를 통해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편애와 형 준서에 대한 비교 속에서 쌓인 원망, 그리고 프로젝트 비리를 눈치챈 준서를 제거하고 수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계획을 상세히 털어놓았다. 김태현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딸이 범행을 인정하는 순간 한편으로는 부모로서의 마음이 찢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감춰진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그는 회장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야 했다. 법정 안에서 가족과 정의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그의 몫이었다. 민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한세아를 바라보았다. 그는 과거의 두려움에 떨고 외로움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용기를 내어 증언했고 결국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민우의 성장은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수진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작은 위로를 보냈다. 재판이 끝날 무렵 판사는 한세아에게 살인교사, 횡령, 증거인멸, 감금, 협박 등 모든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세아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저항하지 못했고 검은색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나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냉정함 대신 깊은 후회와 무력감이 서려 있었다. 법정이 조용해진 후 김태현은 수진과 민우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서려 있었다. 이제야 오랜 오해와 배신이 풀리고 진실이 밝혀졌다. 그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앞으로 이 가족을 다시는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진실과 정의를 지키겠다고. 법정을 나오는 길, 수진은 민우를 꼭 끌어안았다. 민우는 아직도 떨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안도와 작은 미소가 번졌다. 수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 앞으로 무엇이든 함께 이겨낼 수 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새로운 희망이 서려 있었다. 김태현은 두 사람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 가족의 회복과 정의 실현, 그리고 오랜 상처 치유의 시작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 서울의 하늘은 오후 햇살에 따뜻하게 물들고 있었다. 바람이 살짝 불어오는 법정 밖거리에서 김태현은 수진과 민우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있었다. 혈연만으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고 믿고 사랑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그날 이후 법정에서의 긴장과 충격은 마침내 끝났다.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가족의 회복과 상처 치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김태현은 알고 있었다. 법정 안에서의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었다. 한세아가 구속되고 난 후 김태현 회장은 수진과 민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래전 준서와 함께 살던 집, 그곳은 여전히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정원의 나무는 푸르게 자라 있었고 현관 앞장민 엉클은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었다. 수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민우의 손을 잡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민우는 낯선 듯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편안함을 느끼는 표정이었다. 집 안은 오랜 시간 공허했던 공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김태현은 집 안 곳곳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어떤 위협도, 어떤 오해도 이 가족을 갈라놓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는 수진과 민우를 지키고 남은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날 저녁, 거실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다. 민우는 수진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고 수진은 그의 손을 잡아 작은 미소를 지었다. 김태현은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안도했다. 지난 3년 동안의 고통과 불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다. 민우는 잠시 엄마를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정말 안전한 거죠? 수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래, 민우야. 이제 안전해. 우리는 다시 함께야. 그 순간 민우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과 안도감이 나타났다.
김태현은 하루 종일 수진과 민우를 지켜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했다. 회사는 이제 한세아의 범행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확보했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그는 수진이 회사 프로젝트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준비했다. 하지만 먼저 민우가 학교와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었다. 수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했다. 며칠 후 김태현은 혼자 서재에 앉아 사건과 관련된 서류들을 정리했다. 수진과 민우가 겪은 고통과 불행을 떠올리며 그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을 보호하고 진실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그의 눈에는 결연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이제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그들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우는 이제 활발하게 뛰어놀며 학교 생활에도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오고 기침도 거의 사라졌다. 수진은 아들의 건강을 확인하며 매일 작은 기쁨을 느꼈다. 두 사람은 비록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서로를 지키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김태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가족의 회복과 치유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갇히지 않았다. 한세아의 범행이 밝혀지면서 회사 내부의 부정행위와 금융조작도 바로잡혔다. 불법적으로 빼돌린 자금은 피해자에게 환수되었고 조작된 기록과 문서는 모두 수정되었다. 김태현은 단호한 결정을 통해 회사의 안정과 투명성을 확보했고 수진의 복귀를 준비하면서도 민우의 안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자 집 안정원은 짙은 녹음으로 물들었다. 민우는 정원에서 뛰어놀며 밝게 웃었고 수진은 그의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김태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안도했다. 오랜 시간 동안 무너져 있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고 진실과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비로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혈연만으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고 믿으며 함께 고통과 기쁨을 나눌 때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사실이었다. 밤이 되자 집안은 조용했다. 민우는 수진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고 김태현은 거실 벤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빛이 은은하게 집안으로 스며들고 바람은 정원의 나무 사이로 살며시 불어왔다. 그는 마음속으로 지난 3년의 고통을 떠올리며 이제야 모든 것이 바로 잡혔음을 느꼈다.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승리했으며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날 밤 김태현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집안은 평화로웠고 오랜만에 찾아온 깊은 잠이 그를 감쌌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의 삶에서는 어떤 위협이나 배신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것이라고. 수진과 민우는 그의 곁에서 안전하게 잠들었고 내일 아침이면 다시 웃음과 대화로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김태현은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큰 부와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지난 3년간의 고통과 오해, 배신과 슬픔이 결국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가족의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부산의 작은 국수집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서울의 법정과 집으로 이어지며 결국 진실, 정의, 가족의 회복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김태현과 수진, 민우는 비로소 과거의 상처를 딛고 평화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이들의 이야기는 끝없는 시련 속에서도 사랑과 정의가 승리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다.